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좀 맥락이 비슷한데요. 저희 처갓집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남이 이제 장사를 하다가 좀 뜻대로 안 되고 좀 가게 문을 닫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 이제 처갓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지면서 이제 저희 처남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차장에서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뭐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속으로 뭐 어떻게 잘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좀 서류 좀 준비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서류 준비해? 그랬더니 우리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한국 와야 되니까 자기가 서류를 초청장을 보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딱 들으니까 좀 멍하기도 하고 그 전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초청장 한국 다시 오고 싶다 해서 초청장 보냈을 때 대사관에서 이제 딱 거절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이상 들어가면은 육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한국에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사관에도 거절했는데 이제 자기 집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와이프를 포함해서 처갓집 시키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이제 동생을 한국에 이제 데려와서 이제 좀 일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먹고 사는 방법을 해결해 보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장인 장모도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남이 올 수 있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아니 그 조건이 돼야 나도 이제 내 마음 같아서는 나도 이제 한국 데려와 가지고 일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막 와이프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뭐 생각하고 있냐고. 일단 초청장이나 빨리 초청장하고 이제 서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서류들을 제가 사실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기만 하라고 나머지 자기네들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서 하더라도 이제 뻔하기 때문에 거절될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초청장을 잘 쓰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는 서류를 뭐 완벽하게 구비해서 보내준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될 수가 없다. 아니, 엄마 아빠도 못 오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동생이 여기를 올 수 있게 대사관에서 허락해 주겠냐. 의도가 뻔한데 한국 가서 뭐 불법적으로 취업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통과가 될 수 있겠냐. 제가 그랬어 했더니 막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 빨리 해주긴 하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하고 좀 실갱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주긴 해줘야 돼서 제가 서류는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참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뻔히 이제 앞이 보이는데 이제 일말에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와이프 이제 좀 기분이 괜찮을 때 제가 좀 물어봐요. 이게 동생이요? 그 한국 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처갓집 식구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보내기만 하면은 당연히 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제가 보내기만 하면은 한국에 오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힌 거죠. 또 그 서류를 제가 보냈을 때 그 서류 가지고 이제 그 대사관 한 두 번 왔다 갔다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가서 이제 또 얼마 후에 가서 면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뷰죠, 인터뷰. 인터뷰를 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결정을 이제
이 사람을 보낼 건가 안 보낼 건가 이걸 결정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비하며 이런 게 일단 초청장 그 접수하는 비용만 $50거든요. 그리고 여기 거리가 서울에서 한 전라남도 광주 정도의 거리기 때문에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또 금액 뭐 기름값 하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또 금액이 또 쉽지 이게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100, 한 $200 이상은 깨지는데 그냥 앉아서 그리고 $200 깨져서라도 그게 이제 서류가 통과돼서 한국 올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지만은 올 가망성이 제가 보기에 없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왜 그 나한테 서류를 빨리 안 해주냐고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독촉할 시간이 됐는데 계속 독촉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서류 필요하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그 서류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뭐 자기 동생이 그 독일로 좀 일하고 이렇게 뭐가 있나 봐요. 독일 쪽에 가는 뭐가. 그래서 그쪽을 좀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뒤로 밀어놓을 테니까 만약에 독일이 안 되면 이제 다시 한국 이쪽을 할 거니까 좀 이따 기다렸다가 자기가 그 독일 안 되면 얘기해 줄 테니까 다시 이제 서류 준비하라고. 그래서 참 물론 이제 독일이 되면은 그건 이제 금상첨화죠. 한국 사람도 독일에서 일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아도 뭐 독일 같은 경우 일도 편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대접도 다 해주고 자국민처럼 해주는데 그렇게 좋은 나라에 가면 좋겠지만은 속으로 제가 뭐 그게 되겠나 그 생각이 이제 미안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뭐 가려고 노력하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겉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나 다시 또 이제 우리 와이프가 또 이제 닥달하는 거예요. 이제 독일은 물 건너갔으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서류 빨리 준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짜 깝깝스럽습니다. 진짜 이게 저희 처갓집만 생각하면은 제 처남이 그렇게 장사를 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좀 시름이 많은가 봐요. 저희 뭐 장인 장모부터 시작해서 자기 애들까지 해서 자기 포함해서 6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알바 같은 거 해봐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삼시세끼도 그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그 장인 장모께서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속이 터지나 봐요. 근데 이제 장인 어른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 장모님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정주부로만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일을 한다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멀쩡한 두 양반이 그렇게 이제 한 분은 아프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남이 이제 처남 와이프는 이제 애들 봐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처남이 다 모든 걸 떠안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니까 이 친구가 상심이 커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거의 자포자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만 그냥 누워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면서 내 돌아보니까 왜 나만 일해야 되냐고 우리 집에서 내가 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냐고 이런 식으로 신세한탄하면서 그냥 누워있다는 거예요. 일하기도 싫다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친구 또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부모님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의지가 별로 없고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한 기회를 그냥 다 날려먹고 결국에는 처남이 모든 거를 다 짊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앞이 막막하겠습니까? 그 전에 장사할 때는 그래도 괜찮게 됐으니까 좀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 장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접고 남 밑으로 들어가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월급도 진짜 쥐꼬리만큼 이렇게 이제 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은 마땅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도
이게 한국에 당연히 간다는 뭐 매형이 서류만 준비해주면 당연히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차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더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저번에 계속 얘기하다가 요즘은 포기했는데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서류는 준비해 주겠지만은 그 후에 후폭풍이 더 클 텐데 더 실망감이 클 텐데 아유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간에 서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유 이렇게 결론이 뻔히 보이는 이러한 그런 상황에 그 아까운 한 200달러도 좀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것마저 날리고 또 천하면 천한대로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에서 한국만 바라보고 있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또 막 해줘도 요거도 먹고 안 해줘도 요거도 먹는 그런 상황에 제가 직면해 있어요. 진짜 깝깝스럽고 예전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한국에 올라가다 못 온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제가 초청장 내용을 진짜 성심성의껏 써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거절 당했다고 또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게 돌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잘 했으면은 왔을 텐데 잘 못했기 때문에 초청장을 잘 못 써주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못 온 거다 이렇게 이 양반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뭐 서류는 조만간에 보내주겠지만은 이제 거의 거부당할 가능성이 거의 99.9%인데 거부당했을 때 이제 이게 저한테로 모든 화살이 또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 매형이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우리 남편이 제대로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 우리 사위가 제대로 자기 일처럼 나서서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다 또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해주면서도 지금 좌불안석이거든요. 하여튼간에 처갓집이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좀 그런데 하루하루 좀 얘기만 들어보면은 제가 좀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의지가 있어가지고 뭐 한국에 저희 여기만 하더라도 솔직히 일할 장소는 많아요. 여기가 이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 이런 거 공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이런 일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큰 그 뭐 이렇게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몇 번 당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우즈벡에서 회사 다녔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막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 압박도 많고 뭐 빨리빨리 해라 뭐 지적 사항도 많고 그러니 거기에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적응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서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돈을 보내줘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니까 또 하여튼간에 뭐 와이프도 와이프 나름대로의 이렇게 고민은 있겠죠. 근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또 그거를 못하고 있고요. 그냥 처남을 어떻게 여기 오게 해서 이렇게 좀 그 집안을 이제 자기 처갓집을 이렇게 먹여 살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옆에서 하여튼 간에 보는 저는 깝깝할 때 이럴 때가 깝깝하게 이럴 때가 없거든요. 하여튼 뭐 좀 잠잠하다 싶으면 이런 사건들이 한두 개씩 펑펑 터져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런 것까지 생기니까 참 뭐라고 어떻게 제가 진짜 행동을 해야 될지 하여튼간에 요즘은 좀 약간 처갓집만 생각하면 좀 우울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좀 잘 되기를 지금 속으로 응원이라도 해줘야지 겉으로 뭐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없으니까 좀 착잡해서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